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켈로이드 또는 비후성 흉터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보통 켈로이드 있을 때 가장 1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스테로이드, 그중에서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주사를 해당 부위에다가 주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트리암시놀론만 가지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켈로이드 특성상 치료를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후에 다시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트리암시놀론이 효과는 좋은데 또 이것 자체 때문에 피부가 위축이 되고 혈관이 확장되고 하는 또 문제점이 있죠. 자, 그래서 켈로이드는 단순히 한 가지 방식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식을 좀 복합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기존에 사용하던 트리암시놀론과 추가해서 1064 롱펄스 레이저, 그리고 일종의 항암제인 5FU 병용요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켈로이드가 왜 생길까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 피부에서 어떻게 상처를 회복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상처가 생기면 벌어지겠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아세포가 쫙 모여들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콜라겐들을 쭉 만들겠죠. 그런데 이 벌어져 있는 흉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몸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일부 섬유아세포, 콜라겐을 만든 섬유아세포가 근섬유아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근섬유아세포니까 마치 근육과 비슷한 물질을 분비시켜서 해당 부분을 약간 쭉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져 있는 흉터를 좀 줄이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콜라겐도 만들어지고 좁혀지게 되면 이런 근섬유아세포들은 스스로 서서히 사멸해서 없어지게 되고 상처가 회복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뭔가가 에러가 생겨서 계속 콜라겐을 만들어내면 켈로이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분에 근섬유아세포가 근육과 같은 물질을 만들어서 상처를 쭉 당기는데, 해당 부분을 제가 만약에 계속 당기고 있다, 좌우로 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서는 안 좁혀졌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콜라겐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쭉 올라오죠. 즉, 원래 유전적으로 이런 반응이 과도하게 생기는 분 플러스 피부가 뭔가 이렇게 당겨지는 부위, 대표적인 어딜까요? 어깨 또는 가슴 부위 또는 턱 밑처럼 이렇게 당겨지는 부위가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자, 가장 표준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리암시놀론을 해당 부위에 주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가장 바깥층인 유두진피층은 사실은 거의 정상인 경우가 많고요. 그 밑에 있는 망상진피층에 과도한 콜라겐 섬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트리암시놀론을 주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트리암시놀론 주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액체처럼 보이는데 밀가루처럼 가루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푹 찔러서 쭉 넣는다고 해서 잘 퍼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들께서 바늘을 넣고 빼면서 넣는, 좀 골고루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 서브시전 비슷하게 끊어내고 넣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트리암 정말 좋은 약이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켈로이드는 재발을 잘하는 질환이고 어느 정도 편편해졌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다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요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트리암시놀론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제제죠. 효과는 좋은데 이 스테로이드 자체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가장 바깥층에 있는 유두진피층과 표피가 얇아져서 피부가 마치 약간 나이 드신 분처럼 얇아질 수가 있고요. 또 역설적으로 오히려 혈관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 부분이 실핏줄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켈로이드에 있어서는 트리암시놀론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방법과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5FU입니다. 5F는 항암제로 잘 알려져 있죠. 자,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켈로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부분이 혈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그 켈로이드 자체 입장에서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계속 혈관을 만들어서 계속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5FU가 이 혈관 자체, 혈관 내피 세포의 억제를 통해서 혈관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켈로이드 입장에서는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좀 작아지게 되고, 여기에 추가해서 과도한 섬유아세포의 세포 사멸을 유도해서 결국은 콜라겐을 좀 줄여주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5FU가 정말 좋은 약인데 그럼 이것만 쓰면 될까요?
그렇진 않죠. 5F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주사를 하게 되면 좀 통증이 좀 꽤 있는 편입니다. 그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 경험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5F의 농도를 잘못 조절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오히려 염증을 유발시켜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저용량, 그 다음에 켈로이드에 맞는 농도를 적절히 사용해야 됩니다. 즉 켈로이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인 트리암시놀로로 전체 덩어리를 좀 줄여주고, 동시에 얘네들을 먹여 살리는 좀 혈관을 줄여주고 또 섬유화세포를 줄여주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스테로이드와 5FU를 반반씩 쓰다가 요즘에는 5FU에 대한 농도를 거의 익숙해졌기 때문에 5FU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장기간 사용, 그리고 이후에 유지 치료를 할 때 스테로이드와 같은 피부의 위축과 혈관 생성이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서 아주 두꺼운 켈로이드인 경우에는 레이저를 같이 사용해도 좋은데요. 우리가 보통 흉터 때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는 펄스 다이레이저와 같은 500파장대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한계가 또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켈로이드는 가장 바깥층에 있는 유두진피의 문제가 아니라 밑에 있는 망상진피라고 하는 깊은 층에 과도하게 콜라겐이 침착된 거죠. 근데 500파장대 레이저의 특징은 깊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켈로이드에는 V빔, XAV와 같은 레이저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500대 파장대보다는 1064 롱펄스, 1064 레이저는 옆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상당히 깊게 레이저가 들어가죠. 그래서 1064 롱펄스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상당히 많은 논문에서도 1064 레이저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1064 롱펄스 레이저가 효과를 낼까요? 레이저를 좀 받아보면 약간 뜨겁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 1064 레이저가 직접 과도하게 형성된 콜라겐을 파괴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 1064 롱펄스 레이저가 아까 5F랑 비슷하게 켈로이드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줄어들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굶어 죽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크기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켈로이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커져 있는 덩어리를 줄이기 위해서 트리암시놀을 사용하면 좋고, 또 거기에 먹이를 공급하는 혈관을 줄이기 위해서 5FU, 또 두꺼운 켈로이드인 경우에는 깊은 층에 있는 혈관까지 없애기 위해서 1064 롱펄스 레이저를 각각의 병변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잘 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켈로이드는 이후에 재발을 잘 하기 때문에 약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치료해서 크기를 서서히 줄여 나가고, 이후에 완전히 편편해졌더라도 상태에 따라서 한 6주에서 10주 간격으로 스테로이드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고, 5FU 정도로 유지 치료를 하고 더 좋아지면 서서히 테이퍼링하는 방식으로 치료 간격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한다면 켈로이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켈로이드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됐길 바라며,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